예, 안녕하세요. 레비맨입니다. 자, 이번 강좌는 이제 지형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게 될 텐데요. 그 레빗에서 가장 좀 다루기 까다로운 부분이 바로 이제 이 지형 부분인데, 크게 이제 지형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는, 점 배치라는 게 있고요. 점 배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목은 수치 지형도를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번 강좌는 점 배치를 기준으로 작성을 간단하게 해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치 지형도를 또 활용을 하셔가지고 작성하는 방법도 한번 시간이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같이 제가 강좌를 만들어 보고요. 만약에 수치 지형도에서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고 한다면, 얘는 이제 뒤쪽에 별도의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서, 강좌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점배치로 만드는 케이스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사용자가 이 지면에 찍는 이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점들을 찍을 때마다 이 점과 점을 레빗에서는 이렇게 선으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이 이제 지형면이 작성이 되고, 이 범위 안에서 사용자가 이렇게 점을 찍어주면서 이 점에 각각의 고도 값을 입력을 하시게 돼요. 고도 값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이 높이를 가지는 이제 지형면이 작성이 되겠죠. 일단 지금 이제 여러분이 같이 해보실 거는 바로 이 지형면을 작성을 하는 방법, 지형면을 작성을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지형면 작성 안에서 높이를 조절하시는 방법, 높이 조절. 그 다음에 건물이 들어갈 때 이 건물을 효과적으로 배치를 하는 방법, 건물 배치. 요 두 가지를 좀 우선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 두 가지를. 일단 지형면 같은 경우에는 그 명령 체계에서 어디서 찾으셔야 되냐면, 여러분 그 메뉴 상단에 여기 질량 작업 앤 대지라는 게 있습니다. 질량 작업 앤 대지. 보이시죠? 질량 작업이라는 거는 예전에 그 낮은 버전에서는 메스라고 불렀습니다. 메스. 그래서 이제 2014 버전이나 그 언저리 버전에서는 여기가 이제 메싱 앤 사이트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한글화 과정을 거치면서 질량 작업 앤 대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레빗을 좀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메스 앤 사이트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형면 작성 같은 경우에 여기 있는 이 지형면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작성을 하시게 되고, 작성을 하시기 위해서는 1층이나 GL에서 하셔도 무방한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작업 평면은 여기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배치도. 자, 이 배치도를 열어서 지형면 명령을 실행을 하신 다음에 각각의 포인트에 이제 높낮이를 주시는 방법으로 조정을 하시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이제 처음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배치도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배치도를 더블 클릭을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지붕면이 보이시죠? 제가 이 음영 처리를 좀 해볼게요. 지금 여기 중심에 보이는 이 원점, 얘를 이제 레빗에서는 우리가 원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원점을 중심으로 모델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표면에 그려진 부분까지 전부 다 보이죠? 그쵸? 여기 캐노피 안 그렸네요. 캐노피는 지형면 설명이 끝나고 제가 요거 그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수치 지형도 적용하시는 거는 제가 다음 강좌에서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보세요. 이 배치도라는 뷰 자체가 어떻게 생성된 뷰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뷰 깊이다라는 거는 바닥에서 이렇게 1200선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배치도는 내려다보는 범위가 거의 무한대 위라고 보시면 돼요. 무한대. 그러니까 우주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라고 감안을 하셔도 될 만큼
위쪽에서 내려다보기 때문에 건물의 전체적인 형상을 한눈에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이 배치도 같은 경우에 도면에서. 그래서 지형 작업을 하실 때는 사실 배치도에서 하는 게 맞죠. 자, 이 배치도로 뷰를 변경을 해주신 다음에 지형을 작성을 하실 때는 보세요. 지형면이라는 명령을 실행을 해주셔야 돼요. 지형면. 여기. 자, 지형면이라는 이 명령을 실행을 이렇게 딱 해주시면, 지형면. 실행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점 배치라고 해서 나옵니다. 점 배치. 이 점 배치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점을 입력을 해서 그 점의 고도값에 의해서 이제 지형을 작성을 하는 건데, 자,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좀 처음이니까 따라하기 편하게 여기 하나 찍고요. 여기 하나 찍고, 여기 하나 찍고, 여기 하나 찍고,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점배치라고 명령 입력을 해주시고, 자, 충분히 좀 줌 아웃을 해주셔야 되겠죠. 너무 이렇게 하시면 지형이 이렇게 너무 타이트하게 들어가면 주변에 뭐 인접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대지 경계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표현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지기 때문에 충분하게 화면은 줌 아웃 상태를 유지를 해주시고요. 뭐 대충 이 정도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지형의 첫 점을 딱 찍으시고요. 여기 점 찍혔죠? 두 번째 찍으시고, 그리고 세 번째를 찍으실 때 이렇게 면이 나와요. 면의 기본 단위는 삼각형입니다. 면의 기본 단위는 삼각형이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점을 이렇게 딱 찍어 주실 때 지형면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지형면. 자, 이거를 뷰를 3D로 돌려서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 이 지형이 들어가서 건물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이 지형면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이제 레벨을 그리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GL이고요. 여기가 이제 01층이 되는데 이 지형면의 위치는 어디에 위치하게 되냐면요. 바로 이 GL 라인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GL 라인에. 그래서 이제 GL 라인에서부터 이 지형을 이제 편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난 다 했어요. 그러면 완료 버튼을 이렇게 딱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넓은 플랫한 지형면이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그럼 대체 이게 뭔가 싶겠지만, 자, 단면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단면도 1번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형 부분에 대한 표기가 명확하게 딱 돼 있죠. 두께가 적용이 돼서. 그렇죠? 확인되시죠? 두께가 딱 들어가서 아, 지형면이 여기구나 이렇게 확인이 되시죠? 주단면도 2번을 눌러보셔도 이렇게 확인이 되시고, 이쪽에 보시면 입면도 한번 볼까요? 납치면도 한번 찍어볼게요. 납치면도를 보셔도 지형이 같이 다 작성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형 같은 경우에는 3D 빼고는 다른 뷰에서는 전체적으로 모습 확인이 가능한데, 그러면 난 3D에서도 좀 확인을 해보고 싶다 그러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이 3D 뷰에는 단면 상자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여기 단면 상자. 우리가 보통 이제 섹션 박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섹션 박스. 자, 이 단면 상자를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이 지형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상자가 딱 생기죠. 그러면 사용자가 이 상자에 있는 이 방향을 보통 이제 우리가 잠깐만 이거 뭐라더라? 갑자기 까먹었는데 컨트롤 키를 이렇게 조정을 하셔가지고 적당히 이렇게 당겨주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형의 이제 절단면이 화면에 보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그리고 단면 상자를 이용을 해서 뭐 가로로 이렇게 한번 잘라볼까요? 제가 이렇게 자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물의 이제 내부 모습도 정확하게 보이죠. 그렇죠? 이제 지형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단면 상자를 난 그만 보고 싶다 그러면 단면 상자의 체크를 딱 풀어버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됐죠? 자, 다시 배치도로 이동을 할게요. 자, 배치도에서 자, 이제 이쪽에 언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쪽을 언덕을 만들 건데, 이쪽의 높이를 GL 기준에서
이쪽에 있는 바닥이 저 빨간색으로 쓸까? 노란색으로 써야 되나? 빨간색으로 쓸게요. 이쪽에 있는 GL의 기준이 0이면 이쪽은 제가 5000으로 만들어 볼게요. 5000. 이쪽은 높이를. 자, 보세요. 어떻게 만드시냐면 만들어 놓은 지형을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만들어 놓은 지형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여기 상단에 보시면 표면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표면 편집. 아마 영문판에서는 서페이스 에디트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표면 편집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아까 그 정점을 찍었던 자리들이 이렇게 보이죠. 정점들이. 그리고 이 정점을 선택을 해보시면 이쪽에 인면도라고 해서 빈칸이 나오고요. 여기 고도라고 해서 빈칸이 나오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두 개의 칸은 같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쪽에다가 5000이라고 이렇게 수기로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등고선이 싹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자, 3D로 한번 가서 봐보시면 자, 이거 보이시나요? 지형이 살짝 이 끝부분이 올라간 게? 자, 이쪽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확실히 보이죠? 보시게 되면 이쪽은 지금 5000이 올라간 상태고 이쪽은 지금 제로인 상태죠. 그러면 지형이 어떻게 작성이 되냐면 이렇게 경사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단면을 잘라서 보면 이쪽이 GL일 때 이쪽이 5000이고 이쪽이 제로가 돼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경사가 지는 거죠. 경사가 이런 형태로. 다른 형태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자, 그럼 이제 이 지형 편집을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평탄화 작업이라는 걸 좀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배치도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을 배치를 할 때도 사용자가 점을 배치를 할 때도 여기 보시면 인면도가 지금 0이라고 되어 있죠. 고도 값입니다. 이거는 고도. 자, 제가 일단 5000이라고 넣어볼게요. 5000 해서 점을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고도가 5000짜리 대지가 하나 생기게 되겠죠. 자, 보시면 이런 형태로 좀 보이겠죠. 자, 이쪽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에 제가 5000짜리를 몰아서 찍어줬더니 이런 형태의 분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제가 2배 정도 올려볼게요. 만까지. 이렇게. 자, 만 올려봤더니 지금 이제 확실하게 보이시죠. 이렇게. 됐죠? 이제 보통의 이제 건물들이 들어서는 지형들은 대부분 이렇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은 이걸 깎아내잖아요. 그죠? 자, 그 깎아내는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 자, 일단 배치도로 넘어가고요. 지금 일단 이 건물이 땅 위로 제대로 보이려면 고도값은 0에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점 배치를 하시는데 이 점의 고도값을 0으로 이렇게 맞춰주시고 0으로 이 건물 주변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주시면 돼요. 점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경계가 생기면서 자, 건물의 모습은 보이고 지형은 이제 완만하게 깎이겠죠.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아마 지리 시간에 이럴 때 사회 시간에 아마 해보셨을 텐데 이쪽에 보이는 눈금과 이쪽에 보이는 눈금이 가까우면 어떻게 되나요? 경사는 급하게 나오는 거고 이쪽에 붙어있는 정점과 이쪽에 붙어있는 정점의 거리가 멀면 경사가 이렇게 완만하게 나오겠죠. 이 높이 차이에 의해서. 그쵸? 그거를 감안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지형 편집을 해주시면 돼요. 건물이 들어갈 자리를 사전에 이렇게 지형을 잡아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밀어도 됩니다. 사전에 이렇게 건물이 들어갈 자리에 지형을 이렇게 잡아주셔야 이 건물 주변으로 이제 건물 패드라 그래서 주차시설 같은 걸 만들 때 이제 꼭 필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고도값을 조정을 하셨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제 완료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건물 주변을 이렇게 한 바퀴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이 지금 싹 보이죠? 어디 묻힌 데 한 군데도 없이. 자, 이건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죠? 이쪽으로 이렇게 흙이 덮여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형을 작성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자, 보여드릴게요. 배치도에서 일단 건물 주변에다가 정점을 찍어서 올리셔야 되겠죠. 자, 제가 한번 편집을 해볼게요. 표면 편집. 이쪽에 붙어 있는, 자, 0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다 제가 지워버리고, 여기는 제가 싹 지울게요. 자, 여기도 싹 지워주시고, 여기도 지워주시고. 만약에 이제 이쪽 부분이 높이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딱 깔려야 되겠다. 그런다 그러면 전배치를 이용을 해서, 일단 건물 주변에 높이를 지정을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1000 정도 해서, 이 그리드 라인을 중심으로 이렇게 경계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경계를. 그리고 다시 여기는 이제 0 하셔가지고 건물 주변으로 이렇게 경계를 하나씩 그어 주시게 되면, 자, 완료해 보겠습니다. 자, 3D로 봤을 때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살짝 묻히는 부분이 이제 표현이 되죠. 만약에 여기가 좀 표현이 덜 됐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제가 해놨는데, 만약에 여기가 좀 덜 됐다 싶으면 표면 편집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정점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1000이 아니라 뭐 한 2000 정도 올려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편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설계에서 이제 지형 작성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히 이제 거의 완성이 돼 있는 상태죠. 대지의 높이가. 그래서 평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는 대지의 높이에 맞춰서 점을 배치를 하시면 되세요. 대지 높이에 맞춰서. 지금 저는 이제 여러분들 보시라고 이렇게 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건물의 높이가 좀 나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점들을 이제 좀 편집을 이렇게 해주시고, 필요 없는 정점들을 지워주셔야 돼요. 필요 없는 정점들은. 자, 해서 3D로 보시게 되면 이제 주변으로 정리가 이제 다 끝났죠. 자, 그러면 완료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기초적인 지형을 어떻게 만드는가는 이제 답이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이 건물 앞에 사용자가 주차장을 만들고 싶다. 여기에. 자, 이제 평탄화를 했고, 여기다 이제 주차장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콘크리트 바닥을 까셔야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콘크리트 바닥을 깔면 되지. 그래서 GL에 가서, 구조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바닥에서, 콘크리트 바닥, 300짜리 그냥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앞에다가, 주차장이 여기에요 라고 하고 이렇게 딱 깔았어요. 그리고 이제 완료 하시고, 자, 3D로 가서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뷰가 이렇게 움직일 때, 보이시죠? 지금 섞이는 게. 그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섞여버립니다. 그쵸? 그렇다고 지형을 깎을 수도 없죠. 자, 그럴 때 등장하는 게 뭐냐면, 건물 패드라는 게 기능이 있습니다. 건물 패드. 건물 패드. 이 패드의 역할은 지형을 눌러버리거나 아니면 지형을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지형을 누르거나 지형을 올리거나.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자, 배치도로 가서 할게요. 원래는 1층에서 보셔도 되는데, 배치도에서 그냥 일단 제가 어떻게 먼저 하는지 보여드리고, 실제 이 프로젝트에 제가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 건물 패드가 어디 있냐면, 질량 작업엔 대지라고, 메싱의 사이트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에 가시면 있고요. 건물 패드는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건물 패드. 그래서 건물 패드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 건물 패드라는 명령을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형면 위에 본인이 바닥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대충 하나 만들게요. 바닥을 만들 때는 반드시 유형을 지정을 하셔야 돼요. 유형을. 자, 여기서 유형 편집. 자, 복제해서요. 자, 테스트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테스트. 그리고 당연히 편집에서 두께 조정하시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에서 콘크리트라고 주시면 편하겠죠? 자, 콘크리트 지정하고요. 자, 그리고, 오케이 해볼까요? 자, 그러면 3D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됐나요? 그쵸? 섞인 게 아니죠, 지금. 지형 위에 지금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쵸? 이 건물 패드는 어떻게 사용을 하시냐면, 사용자가 이 패드를 선택을 하시고, 높이를 마이너스 한 2000?
이렇게 주시게 되면 얘가 눌러버리죠. 굴을 파듯이. 그쵸? 자, 마이너스 2,000이 아니라 만약에 그냥 2,000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위로 올립니다. 지형을. 어떻게 얘는 적용을 할 수가 있냐면 그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지형면에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죠. 근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형면에서 약간 떨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을 이제 모델링하기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는 제가 0으로 맞추게요. 자, 배치도에서 자, 요거를 이제 도로라고 가정을 하고 이쪽에 보시면 인도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도로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때는 패드 하신 다음에 자, 옆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보도로 사용할 패드를 하나 작성을 해주시고 얘는 유형 편집 좀 하겠습니다. 이름은 대충 어차피 나중에 다시 할 거니까 대신에 재질을 콘크리트로 적용하시면 안 되겠죠. 여기 쭉 내려보시면 아마 벽돌이 있을 거예요. 벽돌 벽돌을 이렇게 선택을 제가 할게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고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3D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보이죠? 단면 상자까지 한번 제가 켜볼게요. 비교를 해서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뒤로 좀 밀고요. 이렇게. 좀 더 밀어야 되겠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지금 단차가 보이시죠? 누러진 모습이 보이죠? 자, 만약에 이거를 그러니까 도로로 사용을 할 때는 당연히 레벨에서의 높이를 마이너스 한 100 정도로 끄집어 내리시는 게 맞고 얘는 플러스 100 정도 끌어올리시는 게 맞겠죠. 이렇게. 그래서 사용자가 이렇게 단차를 둠으로써 이게 도로고 이게 인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모델링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도로 경계선 주변에 인공적으로 세워야 될 주차장 바닥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물 바닥을 만들어야 될 때는 반드시 요 패드라는 걸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뒤에 제가 이제 건물 패드를 이용해서 다른 걸 또 모델링을 하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첫 번째 예제 때 왜 그 지하에 피트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지형 작성을 하고 바닥을 패드로 누르셔야죠. 패드로 눌러 놓으셔야 이제 거기 바닥이 제대로 다 보입니다. 패드로 누르셔야지. 만약에 거기를 패드로 안 눌러 놓으시면 제대로 안 보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주차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주차장. 자, 이제 단면 상자 꺼버리고요. 자, 배치도로 다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배치도에서는 이 1층 바닥의 벽선을 알 수가 없죠. 물론 이제 이거 숨겨버리면 되긴 하는데 숨겨놓고 이제 작업을 하셔도 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건물 패드라는 거는 이 건물 패드는 그 벽체 아래까지 다 눌러야 되기 때문에요. 1층 바닥의 형상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패드를 만드실 때는 저는 이 1층에서 작업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1층에서. 그런데 구조 1층에서 작업을 하시면 안 되고 건축 1층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건축 1층. 자, 그래서 이제 패드로 한번 눌러볼게요. 자, 1층 도면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건물이 이렇게 외곽 벽선들이 지금 다 있죠? 여기 벽선들이 있고, 이 벽을 숨겨보시면, 자, 탭 눌러서 이렇게 숨겨보시면, 여기 아래에 지금 바닥선이 있죠? 바닥. 보이시죠? 그러면, 패드로 누르시는 거는 어떻게 누르셔야 돼요?